찾아라 찐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인데요. 지난주에 이 누리호 발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우주 항공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종목이고요. 오늘 기술적인 반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리포트를 보시면 KTB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코마린 2021 그리고 대표이사의 간담회 후기를 조금 작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투자 의견이 강력 매수로 유지된 점 보시고 계시고요. 목표 주가 14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주가부터 보시죠. 네, 인텔리안테크 오늘 3%가량의 오름세 나타나면서 7만 원 선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5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주가가 좀 상당히 부진한 분위기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르고 있는 포인트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코마린 2021에 참여를 했는데요. 터미널 안테나 기술력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텔리안 테크도 이 코마린 2021에 참여를 했는데 이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던 부산국제 조선해양대제전입니다. 여기에 신규 제품을 전시했습니다. 해상용 안테나가 있었고요. 저궤도 위성 안테나 2종 역시나 공개를 했는데요. 지난 20일에는 기관 대상으로 대표이사 간담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코마린에서 공개된 원앱의 터미널 안테나 2종은 11월부터 북극 지역에 공급되는 안테나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급될 전자식 안테나도 나왔는데요. 하반기에는 100억 원 이상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앱이 우주인터넷 기업이죠. 11월부터 북극에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텔리안테크의 터미널 안테나가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합니다. 원앱의 북극 서비스에 들어갈 안테나 종류의 수주 잔고가 현재는 200억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북극 지역 서비스 일자에 맞춰서 추가 수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포인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저궤도 위성 안테나 이쪽으로 경쟁사가 거의 없고요. 추가적인 수주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용 통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저궤도 위성 안테나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 있어야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현재는 저궤도 위성 터미널 안테나 시장에서는 인텔리안테크의 경쟁사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인텔리안테크가 원앱에 이어서 지난 1일에 수주했던 인공위성 기업 SES의 터미널 안테나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SES의 터미널 안테나의 최소 90% 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단락 보시겠습니다. 네, 또한 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레오 터미널 안테나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원앱과 SES 외에도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텔레사시나 이리디움, 아마존과의 추가 계약이 기대됩니다. 현재 해상용 위성 안테나와 저궤도 위성 안테나 시장의 확고한 1위 기업으로 시장을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고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저궤도 사업자들의 서비스 시작에 따라서 내년에는 매출액이 1,543억 원으로 올해보다 37.4% 성장이 기대되고요. 내후년에는 3,379억 원으로 전해 대비 매출이 119%나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많은데요. 이 고객사들의 사업 시작과 더불어서 인텔리안테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 그리고 생산 능력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황유현 팀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황현 팀장입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보니까 저궤도 위성 안테나 기술력에 대한 주목을 크게 좀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누리호 발사로 인해서 우주항공 종목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조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텔리안테크부터 시작해서 위성 관련 종목들이 한번 이제 발사를 하고 나서 이제 뉴스 이제 소재 소멸 내주가 좀 쉬어가고 있죠. 근데 우주항공주들은 사실 우리가 좀 무한한 밸류에이션 확장이 가능한 섹터고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끌고 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텔렌테크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슈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해상형 저궤도 위성 안테나에서는 확고한 1위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글쎄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도 깊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높은 진입 장벽도 가지고 있고 경쟁사도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섹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개별주의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들이 있을 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래도 우주항공 종목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리포트에서 목표가 좀 상당히 높게 봤거든요. 사실 현주가 대비 거의 2배 수준에 달았는데 주가 최근에 좀 이번 달 들어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거든요. 앞으로의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올해 한 1,700배 조금 상상이 어려운 밸류에이션이고 내년에 가야 조금 의미 있는 밸류에이션을 들어오는데요. 일단 뭐 그런 점이라서는 굉장히 좀 좋은 평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유상증자를 했죠. 올해 8월 달에 주당 0.21주를 배정하는 유상증자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 시세가 나오면서 오버행 이슈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기도 하고요. 리포트에서 평가받은 14만 원의 목표 주가는 글쎄 여기까지 보기에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분할 매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할 매수 관점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목표는 정고점인 9만 원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략도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년 정도 가야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유상증자 이벤트가 조금 마무리가 된 만큼 관심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목표 주가는 9만 원 수준에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찐 리포트 시간에서 살펴봤습니다.